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사소한 것들의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영국에 있는 마크 미오도닉이라는 교수님께서 쓴 책인데, 한국의 과학동아의 윤신영 편집장이 굉장히 맛깔나게 번역한 책입니다. 주위의 현상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지를 서술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문학자들도 읽기 편한 그러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 장의 사진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저자가 한가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저자의 주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 물질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과 또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재료공학이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라도 충분히 재료에 대한 재미있는 성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게 맨 처음에 프롤로그 자체가 이상한 재료 나라의 미오도닉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실은 이 책의 처음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불안당에게 면도칼로 자기 등을 테러를 당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당시에 두꺼운 가죽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자기의 교복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당이 갖고 있는 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상해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날카로운 면도칼이 자기의 가죽 옷과 자기의 교복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등까지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보고 철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은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재료들은 다양한 형태의 재료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콘크리트는 맨 처음에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우연히 발견한 산물이지만 그 콘크리트라는 기술을 철근과 배합하여서 지금 현대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 기술을 개발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실은 이 커피를 마시는 데 쓰이는 재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두 번째는 이 커피를 마실 때 쓰라고 준 스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는 커피의 원액이겠죠. 이 재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재료들에서 나는 향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풍기는 미적인 감성들, 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의 윤택함이 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그 재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추천드리는데요. 정말 사소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쉽게 또 받아들이기 편하게 적은 책입니다. 사소한 것들의 과학,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예, 두 번째 책은 제 친구 교수님한테 추천받은 책이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막스 플랑크 평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은 독일에는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는 전 세계적인 굉장히 뛰어난 연구소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초 또는 응용에 관련된 기초 연구들을 수행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의 이름을 이 막스 플랑크라는 연구자의 이름을 따왔다는 거죠.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은 플랑크 상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플랑크라는 이름을 얼핏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플랑크가 현대과학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플랑크가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플랑크는 히틀러 정권 하에 있었을 때의 과학자입니다. 따라서 그 과학자로서 어떻게 과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내적인 고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외적인 환경 속에서 이 플랑크라는 과학자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실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과학자들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스 플랑크의 이야기는 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그것은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실은 벤 게이츠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벤은 실은 벤자민 프랭클린을 상징하는 이름이고, 게이츠는 실은 그 게이츠 가문이라고 이 영화에서는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서 추측하는 바는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생각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화 안에는 공학자와 인문학자가 같이 협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학문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실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은 이 영화에 나오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역할한 벤 게이츠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실은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내셔널 트레저, 즉 국보인 독립선언서를 훔치기 위해서 새로운 공작 기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니면 건물에 침투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도서관에 간 거였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빌려옵니다. 자기가 필요한 지식들을 책들로부터 추출해내는 거죠.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훔쳐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자기 주도형 학습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학생들 대학 오기 전까지 학원에서만 공부를 하고 스스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그곳으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상당히 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벤 게이츠 역할에서는 어떻게 책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럴수록 실은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우리의 선대의 지적 재산으로부터 그러한 필요한 지식들을 얻어낼 필요가 있는데, 실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어찌 보면 책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을 찾아서 책으로부터 풍성한 지식을 얻으시고,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과 협력하는 그러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